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러는 거야. 분명 사랑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을 선택하길 바랐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으며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많이 말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릴 때는 무엇이든 이야기하던 아이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으면 별일 없어요. 요즘 힘든 건 없는지 물으면 괜찮아요. 조언을 해주려 하면 알아요.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어색해집니다. 부모는 더 걱정하게 되고 걱정이 커질수록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자식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착각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맞는 말을 하면 상대가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충고를 하면 상대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답을 들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칙은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때로는 자식에게 통제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충고는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모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전하는 데일 카네기의 가장 따뜻한 조언입니다. 왜 충고할수록 자식은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원칙을 통해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혹시 지금까지의 대화 방식에서 단 하나만 바꾸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왜 좋은 말에도 마음을 닫을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에게도 말했습니다.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야. 내 말대로 해. 그는 항상 상대를 위한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점점 어려워하기 시작했고 집에서는 아이와 대화가 줄어들었으며 아내는 중요한 이야기를 더 이상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말한 건데 왜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줄까? 사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조언인데 상대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데일 카네기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충고를 들으면 내용보다 먼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그건 네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먼저 경계심이 작동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왜 나를 평가하지? 이러한 감정이 먼저 생기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논리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먼저 느끼고 그 감정을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려 한다면 먼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팩트잖아.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하지만 사람은 사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했다고 느낄 때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는 말과 이번에는 조금 어려웠지? 라는 말은 전달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받아들이는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차가운 충고 때문에 평생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상대가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순간, 대화는 끝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순간, 비로소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던 말이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자존심이라는 본능을 먼저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비난받는 순간 귀를 닫는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인간관계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는 대화 기술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는 방법도 호감을 얻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왜일까요? 그는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잘못하면 지적해야 바뀐다고 믿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난을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끝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비난을 받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왜 항상 그런 식입니까? 그 순간 당신은 상대의 말을 차분히 분석하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먼저 변명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상황을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비난은 잘못을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자존심을 방어하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알 카포네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사례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자기 나름의 정의가 있으며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비난한다고 과연 달라질까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더욱 강하게 방어할 뿐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아이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핑계를 찾습니다. 배우자를 몰아붙이면 배우자는 사과하기보다 당신의 잘못을 떠올립니다.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면 직원은 반성하기보다 상사를 원망합니다. 비난은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갑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모두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상대는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는 방어하지만 이해하려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마음을 엽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한 말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지금 나는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는가 아니면 상대를 이해하려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어리석은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려면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는 바로 그 인내와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칭찬보다 인정을 원한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칭찬받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심지어 사랑보다도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을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허탈합니다. 가족을 위해 애썼는데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면 서운합니다.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 마음이 식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닙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칭찬을 남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짓 칭찬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부는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정은 다릅니다. 상대의 노력과 진심, 그리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대는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최고야. 처음에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아이는 점점 그 말에 무감각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했다. 이 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어요. 라는 말보다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라는 말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자신을 제대로 봐주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진심 어린 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부족한 점은 쉽게 발견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지? 이건 좀 아쉽네.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어. 하지만 신기하게도 잘한 점은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보다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상사는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평생 기억하는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가장 잘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믿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상대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잘못보다 가능성을 보고 실수보다 노력을 보고 결과보다 진심을 봅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성장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직장 동료. 혹시 그 사람의 부족한 점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하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힘이 됐어요. 항상 애써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수십 번의 충고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이 이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라. 인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라.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잘하고 논리를 잘 펼치고 상대를 말로 이기는 사람이 대화를 잘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지 않았고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조언부터 하는 사람, 정답부터 말하는 사람, 가르치려 드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해결책보다 이해받는 경험을 먼저 원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이 집에 돌아와 배우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배우자가 말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됐지. 내가 그랬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언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라고 권합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들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질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존중받았는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는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로 결정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를 마친 뒤 상대가 대부분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 라고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재미있게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반대로 말을 끊고 충고를 서두르고 결론부터 내리는 사람과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대화는 설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관심에서 시작된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면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면 상대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한 가지 실천을 해보십시오. 충고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십시오. 대답하기 전에 5초만 더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의 좋은 의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나를 바꾸려는 사람보다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스스로 변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데일 카네기가 말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당신의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이유로 움직인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몰라줄까?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분명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 상대를 위해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도, 배우자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바람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만 움직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낚시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끼로 쓰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내 입장을 설명하고 내 논리를 펼치고 내가 왜 맞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집이 세다. 말이 안 통한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한 영업사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저희 제품이 업계 최고입니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혜택도 드립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먼저 묻습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십니까? 이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상품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상대의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같습니다. 아이가 게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해야 성공한다. 게임 그만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가 원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뭐니? 그 목표를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묻는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남이 만든 목표를 위해 오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는 목표를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명령보다 질문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강요보다 선택을, 지시보다 공감을, 설명보다 관심을 먼저 권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면 설득은 훨씬 쉬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면 관계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질문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는 잘 알지만 상대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방향은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달라집니다.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나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은 상대를 무조건 맞춰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한 뒤에 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한 번만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대화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당신의 논리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비로소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첫걸음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스스로 결정했다고 믿을 때 움직인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의외의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에게 명령하지 말고 질문하게 하라.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며 상대를 위해 하는 말인데 왜 직접 말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을 싫어하지만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는 일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이라도 억지로 시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오늘 안으로 끝내세요. 직원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무만 남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이 일을 오늘 안에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 순간 직원은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제안한 방법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대화를 권했습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방을 치우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당장 치워. 왜 맨날 이 모양이니? 아이는 결국 방을 치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만만 남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방이 깨끗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을 것 같니? 어떻게 하면 정리하기가 조금 더 쉬울까? 아이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답이라고 느끼는 순간 행동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부부관계도 같습니다. 상대에게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편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묻는 순간 문제는 당신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의 자존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강요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옳은 말조차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정답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기다려줍니다.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바뀐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꾼 결정들은 누군가가 강제로 시켜서였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조급함은 상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다림은 상대를 성장하게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다고 느끼게 하라. 이 말은 상대를 조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좋은 의도가 진정으로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면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질문 하나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 한마디의 질문이 10번의 충고보다 더 깊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명령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는 순간 비로소 진심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데일 카네기가 평생 연구했던 인간관계의 가장 강력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자존심이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끝까지 읽고 나면 놀랍게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야. 좋은 의도였어.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관계는 의도가 아니라 방식으로 기억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억지로 먹이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마음은 다쳐버립니다. 데일 카네기는 평생 사람을 연구하면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정답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순간 관계는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늘 맞는 말을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던 사람입니까? 내 실수를 창피하게 만들지 않았던 사람, 내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사람, 내가 부족해도 믿어주었던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준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고, 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직원을 바꾸려고 하고, 친구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내 말투가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고, 내 질문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면 놀랍게도 상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는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비난하기 전에 이해하려 하고 충고하기 전에 들어주며 가르치기 전에 공감합니다. 이것이 데일 카네기가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전화는 스마트폰이 되었고 편지는 메신저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훨씬 빠르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며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오늘도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고치려는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대화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자발적인 마음을 깨우는 것이다. 결국 좋은 인간관계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의 충고가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신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는 논리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제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충고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의도로 한 말일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충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채워질 때 비로소 사람은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당장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내 말이 왜 통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지혜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철학을 한 권씩, 한 문장씩,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깊이 있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 먼저 이해하라. 라는 주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좋은 의도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했던 말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